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화식에 의한 영양 과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음식을 생식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은 불을 사용하면서 화식에 의해서 흡수 방법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생식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화식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50만 년 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년 전에 중국 베이징의 저우커우된 동굴에서 불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화식을 시작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다른 근거로 뇌 용량을 통한 연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팬지의 뇌 용량은 350cc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 뇌 용량은 400cc 정도가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류의 남성 뇌 용량은 1300cc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한 3.3배 더 큽니다. 인류의 이런 뇌 용량의 확장이 50만 년 전부터 크게 확장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에 대한 근거로 인류가 50만 년 전부터 화식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한 반박 이론도 있고, 이 이론이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설로 인정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뇌 용량의 확대가 화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 대비 2%밖에는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밖에 되지 않는 뇌가 인간이 흡수하는 전체 열량의 20%를 차지를 합니다. 뇌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더 많은 열량을 흡수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인류는 화식을 통해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식에 비해서 생식인 경우에 흡수 가능한 음식물 분자로 분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화식의 경우 더 적은 에너지로 음식물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열량의 20%를 사용하는 뇌의 유지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큰 뇌를 가진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육식을 통해서는 뇌에 충분한 포도당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류가 곡식을 섭취하면서 곡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포도당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곡식을 익혀 먹는 화식의 경우 포도당의 흡수를 더 쉽게, 더 많이, 그래서 충분한 포도당의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뇌 용량 확장이 곡물의 섭취로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곡물을 먹지 않는 고양이와 같은 육식동물은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어디로부터 흡수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 포도당을 몸 안에서 합성을 합니다. 육식동물은 혈액에 포도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의 아미노산과 글리세롤을 포도당으로 합성을 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특성으로 별도의 탄수화물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이 공급된다면 혈액의 당 수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타액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말라제라는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여도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 당 농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개와 같은 잡식성 동물인 경우에 탄수화물의 소화 후에 간으로 넘어오는 포도당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두 가지 효소가 번갈아 작동하여 저장이나 산화 과정을 잘 처리합니다. 성인이 필요한 칼로리는 남자의 경우 2700kcal, 여자의 경우 20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보다 더 많은 3800kcal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과연 이렇게 많은 열량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메가이터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탐하는 식탐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활동입니다. 식탐에 의해 음식을 자주 먹어도 섭취량이 적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식입니다. 현대인들은 과식이라는 식습관으로 비만이나 성인병 같은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음식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도 과다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 과정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며 요소로 변환하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몸에 해로운 암모니아가 생성되어도 바로 배출되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면 간과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몸에 흡수되는 포도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므로 체중을 급하게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으로 인해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다이어트나 신념을 위해 음식을 극단적으로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라하여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단,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여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섭취를 하는 베지테리언도 볼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의 경우 몸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지만은 대사적으로 굶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통해 아미노산과 지방산은 많이 공급되는데 마치 굶을 때처럼 체지방은 계속 분해가 됩니다. 체지방은 과도하게 공급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체지방을 통해 공급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황제 다이어트가 이런 원리입니다. 하지만은 육식 중심의 식단은 우리 몸에 케톤체를 급격히 생성을 합니다. 케톤체는 굶어서 포도당이 부족할 때 만들어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대사물질입니다. 다 쓰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된 케톤체는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 pH를 떨어뜨립니다. 즉 피를 산성화를 합니다. 그 결과 대사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설사,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열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먹는 음식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대의 맛있는 식단은 음식을 한없이 섭취하게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은 소금입니다. 단맛이나 신맛은 먹는데 한계가 있지만 짠맛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만듭니다. 짠맛은 갈증을 유발을 하는데 갈증으로 인해 더 많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과당도 극단적인 단맛으로 인해 갈증을 유발하여 음식을 더 쉽게 먹게 만듭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에서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은 무염 다이어트의 경우 몸속에 나트륨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분량의 염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이어터들 같은 경우에 먹는 양은 동일하지만은 분해하기 어려운 생식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식을 통해 진화된 인류가 다이어트를 위해 다시 생식으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